자, 오늘 7번째 시간이고, 먼저 어나운스먼트는 내일은 수업은 원래 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 하고 대신에 퀴즈만 볼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퀴즈를 봐주세요. 먼저 리뷰를 하는데, 우리가 미니맥스 하이파테시스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강의 노트는 만들어 놓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미니맥스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네. 대신에 어떤 말을 했죠? 그전 시간에, 그렇죠? 그전 시간에 우리가 제너럴 베이지안 디텍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너럴 베이지안 디텍터에서 약간 간단하게 어떻게 했어요? 바이너리, 그렇죠? 바이너리 베이지안 디텍터. 그러니까 하이파테시스 테스팅이죠. 하이파테시스 테스트 프로블럼에서, 그래서 프로블럼이 어떻게 주어져요? 제가 하나씩 까보면 된다 그랬죠. 자, 바이너리라고 했으니까 observation y는 어떻게 되죠? 하이파테시스가 2개 있어야죠. 그 각각에 대해서 observation 모델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 null hypothesis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 우리가 사실 번호는 마음대로 붙일 수 있죠. 1, 2, 뭐 싫으면 99,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지만 2개일 때는 0, 1 또는 1, 2를 많이 써요. 0, 1을 쓰는 이유는 오늘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여기도 일부러 0, 1을 썼고, 그래서 0일 때는 이게 5가 0인데 null hypothesis라고 그래요. 0이라고 없다고. 그래서 observation y가 어떤 conditional density 펑션을 따라요. 그 다음에 하이파테시스 1에서는 또 다른 conditional density를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observation이 이런 density를 따르는지 이런 density를 따르는지 몰라요. 어느 density로 만들어졌는지는. 하지만 이 density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현실은 뭐예요? 모를 때가 많죠. 그때는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들인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추정해내요? 에스티메이트를 해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 과목의 논의의 대상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바이너리. 근데 바이너리가 다 안 끝났죠? 오브저베이션과 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여기서 베이지안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에버리지, 무슨 어떤 것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썼다는 얘기고, 그 에버리지는 뭘로 에버리지를 해요? prior probability들을 곱해서 에버리지 하니까 prior probability들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노테이션인 뿌리지만 이 파이 제로라는 것이 세타가 0, 1, 그렇죠? 세타가 0, 1. 즉 null hypothesis가, 그렇죠? null hypothesis가 액티브할 그럴 확률이죠. 자,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바이너리, 이것도 바이너리 해당하죠. 파이 1은 어떻게 돼요? 파이 1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파이 제로를 쓰면 1 마이너스 파이 제로고, 베이지안 그랬으니까 단지 프라이어만 주어지면 됩니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들만? 아니죠.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네, 코스트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은 주어졌어요. 그래서 4개의 값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이파테시스 테스트인데, 그래서 디텍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떤 디텍터를 만들어요? 우리가 옵티멀 디텍터를 만들어요. 어떤 크라이테리언으로? 뭘 미니마이즈해요? 뭘 미니마이즈해요? 베이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디텍터를 설계하죠. 근데 본래는 수학적으로는 사람 이름이 붙은 거는 사실은 다른 뜻이, 본래 오리지널 뜻이 있죠. 베이스 리스크란 에버리지 리스크고, 그렇죠? 에버리지 리스크란 말 자체가 또 뭐예요? 또 에버리지 코스트죠. 사실은 베이스 리스크는 에버리지드 컨디셔널 리스크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옵티멀 디텍터를 또 정의를 해야죠. 델타 서브 파이 제로. 이것은 뭐냐면 뭐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그렇죠? 베이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디시전 룰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언제? 프라이어가 파이 제로일 때. 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파이 제로일 때. 그전에는 그냥 이게 항상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쓰지 않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옵트를 쓰거나 뭐 이렇게 옵티말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옵티말 디텍터를 파이 제로라는 값이 이 프로바빌리티라고 생각하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 디텍터가 얘가 옵티말하죠. 언제? 프라이어가 파이 제로로,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파이 제로일 때, 정말 그렇죠? 이거 딱 맞을 때. 근데 딴 데 가서 미스매치가 됐을 때 어떻게 퍼폼하냐를 보고 싶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도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제약회사 얘기도 하고 하면서 두 가지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죠? 첫 번째 커브는 우리가 V 파이 제로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베이스 리스크를 R이라고 합시다. 언제? 디텍터가 어떤 델타가 사용됐을 때. 여기서 베이스 리스크 자체는 그냥 어떤 디텍터의 에버리지 리스크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디텍터가 사용될 때? 옵티말 디텍터가 사용될 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옵티말 디텍터가 어떤 때? 매치드된 환경에서 사용될 때. 알겠어요? 자, 이 펑션은 어떤 구간에서 정의가 됩니까? 도메인이 뭐예요? 제로에서 1이죠. 왜냐하면 파이 제로가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여러분이 보게 될 형태인데, 하나는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거고, 조각적 선형, 직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스무드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파이 제로는 첫 번째가 V 파이 제로 is concave. 참고로 concave 하면 언제나 continuous. differentiable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당장 이것만 봐도 이런 데서 differentiable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concave 하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과 대비되는 펑션을 하나 또 도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매치드된 베이스 디텍터들의 퍼포먼스를 파이 제로에 대해서 나타낸 반면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파이 제로 해시란 걸 잡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에 맞게 디자인 될 때 그 한국을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라이어 값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여전히 베이스 디텍터예요. 그렇죠? 물론 베이스 디텍터가 아닌 걸 넣어서 뭐 해봐도 돼요. 결론은 비슷한데, 일단 베이스 디텍터인데 파이 제로 해시라는 probability of event that capital 세타는 제로를 갖는 옵티멀 디텍터예요. 이 녀석이 파이 제로라는 미스매치드 된 환경에서, 얘가 베리어블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fixed, 얘는 베리어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어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항상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면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서 이걸 먼저 벗겨 놓을까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는 파이 제로의 함수로서 어떻게 생겼죠? 여기가 파이 제로 해시죠. 여기가 파이 제로 해시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이 값이 파이 제로 해시면 어때요? 그때의 베이스 리스크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예.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v 오브 파이 제로가 이런 곡선일 때도 저 여기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직선이라 그랬죠. 이 커브는. 그런데 직선이면서 어때요? 이것이 매치드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니마이즈한 베이스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직선이 파이 제로의 어떤 구간에서도 이 커브보다 아래를 크로스할 수 없죠. 그런데 피스와이즈 리니어에서는 사실 뭐 수학자들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 하나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접선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탄젠셜 커브가 돼야, 탄젠셜 라인이 돼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돼요? 이것은 암호라 그랬죠. 이건 어떤 간단한 숏핸드 노테이션이에요. 얘는 본래는 뭐예요? 그냥 베이스 리스크죠. 베이스 리스크니까 expected cost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얘는 expected cost인데 언제? 디텍터가 델타 파이 제로 해시고 prior가 prior probability of theta equals 0가 파이 제로일 때.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파이 제로가 나타나면 좋겠고 파이 제로는 probability of theta equals 0니까 아하, 이 expectation을 total expectation theorem을 쓰는데 probability of theta equals 0가 나타나게 하고 싶으니까 컨디션으로 세타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ested expectation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공간이 모자라네. 제가 윈도우스 8을 기다리는 이유가 이런 거죠. 사실 빌 게이츠가 맨날 주장하던 게 있죠.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그게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윈도우즈 3.4는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 이러면서 90년대에 떠들었어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zeta equals 1 minus pi 0. 물론 여기서 델타 파이 제로 햇, 델타 파이 제로 햇이 디텍터로 쓰일 때죠. 그렇죠? 이거를 전개하다 보면 이 델타 파이 제로 햇이라는 녀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디시전 룰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잘 보니까 어때요? 직선이죠. 얘는 안 변하잖아요. 파이 제로의 함수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이 제로의 함수가 아닌 거에 파이 제로 곱하고 파이 제로 함수가 아닌 거에 1 마이너스 파이 제로니까 직선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더 말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요 파이 제로 햇을 이제는 바꾸자는 거예요. 한번 바꿔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 제로 햇이 이 경우에 제로라는 건 여전히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로에서 이 정도까지 해도 똑같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 뭘 뜻하겠어요? 파이 제로가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약에서 얘기했잖아요. 같은 약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딱 경계를 지나면서 요 경계에서 좀 수상하긴 하지만 일단 지나봐요. 과감하게 그냥. 네, 요거는 요때 값은 모르겠을 것 같은 요 안에서 그땐 또 어떻게 돼요? 요 구간 내에서는 또 똑같은 약을 팔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제약회사가 세 가지 종류 서로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서 이쪽 나라들한테는 A라는 제품을 팔고 이쪽 나라는 B라는 제품, 이쪽 나라는 C라는 제품을 팔면 되죠. 사실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게 해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똑같이 예를 들면 차를 만들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눈이 하나도 안 오고
비도 거의 안 오는 데다가 팔고 싶어요. 근데 자동차를 굳이 아연 도금 강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녹슬지 말라고. 수분이 없는데 그 나라는 사막에다가 팔고 싶은데 아연 도금 강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사막에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아만도 사막에 있고 그러면 다 똑같은 걸 팔면 되죠. 자, 캐나다랑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부 지역에 눈이 많이 오죠. 그렇죠? 염화칼슘이 엄청나게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차도 잘 안 해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아연 도금 강판으로 안에서 팔면 금방 부식돼가지고 자동차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때는 어때요? 아연 도금 강판을 막 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눈 잘 안 오죠, 사실. 눈 와도 그냥 삽질하지 염화칼슘도 잘 안 뿌리죠. 그러면 굳이 많은 부분을 아연 도금 강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좀 부식이 좀 잘 되는 부분 알아낸 다음에 거기만 하면 되겠죠.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어떤 사람이 왜 국내산은 100%를 안 쓰느냐, 아연 도금 강판을. 근데 의문이죠, 그렇죠? 회사로서는 어때요? 미니마이즈 코스트죠. 그렇잖아요. 한국에 팔면서 서브젝트 2 물론 있어요. 저 서브젝트 2 욕을 어느 정도까지는 안 먹는 아니면 자동차 내구성이 몇 년은 되는. 그럴 때 아연 도금을 한 강판을 써야 될 비율이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사람들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자과 사람들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환경에 맞게 어때요? 최적화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이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경계 딱 요 값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지금 봐요. 어떤 나라가 딱 요 값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약 A, B, C가 있었죠? 자, A 약을 팔면 되겠다. 저 나라는. 한번 손 들어봐요. 좋아요. B 약을 팔아야겠다. 다른 약을 팔아야 된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약이라는 게 뭐예요? 요 델타 파이 제로 햇이죠? 맞아요? 델타 파이 제로 햇을 바꾸면 이제 파이 제로는 고정해 놓고 파이 제로 햇을 여기로 고정해 놓읍시다. 맞아요? 아니죠. 파이 제로는 여기 고정해 놓고 약을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죠? 결국은 얘가 바뀐다는 얘기죠. 얘는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봐요. 자, 여러분이 디텍터를 고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약은 그대로 두고 이거 여러 나라에 팔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양극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이런 성능을 내죠. 맞아요? 파이제로가 1이라는 나라에서는, 파이제로가 0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성능을 내죠. 근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파이제로 제로 넣으면 뭐 나오죠? 이 시계. 이건 뭐 중학교 문제죠. 파이제로 제로 넣으면 요 컨디셔널 리스크가 나오죠. 맞아요? 파이제로 1을 넣으면 이쪽 컨디셔널 리스크가 나오죠. 근데 컨디셔널 리스크들은 약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봐요. 처음에 A라는 약을 팔다가, 그쵸? 요 나라에서 팔았어요. 그럼 성능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B라는 약을 쭉 요 나라에 팔다가 국경 근처에 가가지고 그냥 팔지 해서 팔았어요. 이 나라에. 그럼 성능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예요? A 약을 팔아도 되고 B 약을 팔아도 되는. 성능은 똑같아요. 성분은 다른데. 왜 성분이 달라요? 봐요. 당장 컨디셔널 리스크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분은 다른데 이 나라에서는 성능이 동일해요. 알겠어요? 참고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현수 제약의 그 공급책이에요. 너는 회장님 이러는 거예요. 어이, 조 부장, A 약이랑 B 약이랑 우리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생산했습니다. 했더니, 아이, 띨띨한 놈아, 여기가 훨씬 많이 팔리는데, 우리 공장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생산량 A를 늘려야죠? 그렇잖아요. 훨씬 많이 팔리니까. 근데 제가 똑같이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A 양은 뭐 재고가 모자라고 B는 막 넘쳐요. 그런데 다행히 요 딱 경계에 있는 나라에서도 상당히 약을 많이 사가요. 그때 쓸 수 있는 수법이 뭘 것 같아요? 혹시 누구 아이디어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를 구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고가 쌓이면 어때요? 그게 다 캐시예요. 돈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알겠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남성인데 전혀 살 필요가 없는 여성 의류를 사가지고 자기 기숙사에 채워 넣어놔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나라에서는 어때요? 이 나라에서는 A를 파나 B를 파나 똑같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인 거를 이 나라 가서 그냥 막 팔면 되죠. 본래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을 팔기로 했었어요. 이 구간에서. 이 경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쪽 물량이 모자라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돼요? B라는 약을 팔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A를 파나 B를 파나 성능은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섞어서 팔아도 돼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성분이 다른 두 약을 막 섞어 팔아도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약통이 많은 통에 잔뜩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양제가. 그런데 공장에 A 라인에서 나오는 게 있고 B 라인에서 나오는 게 C 라인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 팔 때는 적당히 그냥 해가지고 한 통에 넣어서 팔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가루약이라고 해봐요. 가루약. 그냥 태블릿이 아니라 가루약이에요. 가루약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통에도 여러 성능이 다른 A약, B약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쪽 비율과 이쪽 비율이 제가 막 섞어서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홍삼분 그 통 들어있는 거 봤죠? 아버지 뭐 많이 드시는 거. 홍삼분 통에 있는 가루 하나하나가 가루 조그만 게 자세히 보면 요 A약을 빻아서 만든 거랑 B약을 빻아서 만든 게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거를 한 통 안에 A약 빻은 것만 잔뜩 넣어서 넣고 B약 빻은 것만 잔뜩 넣는 게 아니라 A약 빻은 거 3분의 1, B약 빻은 거 3분의 3 되면 잘 섞어놔요. 그래도 성능은 똑같죠. 이 나라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섞어놓은 그 약은 베이즈 리스크들이 어떻게 되죠? 컨디셔널 리스크들이. 완전히 A약이면 어때요? 요놈과 요놈이죠. 완전히 B약이면 이놈과 이놈이죠. 그렇잖아요? 이 절편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적당히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누구? 적당히, 네, 맞아요. 적당히 섞으면 섞은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봐요. A약만 섞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 약의 성능 커브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점점점 B 성분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눕기 시작하다가 점점 B가 많아지면 결국 이렇게 가서 붙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익스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A만 있을 때는 이거고 B만 있을 때는 이거니까 적당히 섞으면은 이게 나오겠죠. 다른 건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도 안 되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학부 수업도 마찬가지고 인투이션을 써야 돼요. 인투이션을.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류의 머리는 굉장히 이게 발달해 있어요. 사실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똑똑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별로 머리를 안 써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쓰면은 알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어때요? 익스트림 케이스들을 심플리파이 하는 거, 심플리파이 얘기하면서 익스트림 케이스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려고 할 때 익스트림 케이스들로 심플리파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섞는다 그랬잖아요. 섞을 때 극단적인 거 하나만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죠.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이쪽 거만 쓰는 거죠. 적당히 섞으면 요 점이 바뀌진 않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비율도 요 점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없지 뭐. 왜냐하면 이 선은 항상 직선해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네. 요걸 이해하면 이제 일사천리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는 우리가 설계하고 싶은 디텍터예요. 위에 설명은 사실 좀 부적절해요. X자 꺼버리세요. 요 위에는. 제가 좀 노트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이 페이지에 요 라인 위에는 그냥 X 해놔요. 왜냐면 그거는 니만 피어슨 디텍터 얘기에 더 가까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테이션이 좀 다른데 이게 컨디셔널 리스크예요. 알겠어요? 좀 전에 얘기한 이 노트가 아니에요?
아영씨 엉뚱한 거 했어요? 이거 맞아요? 예. 응? 예, 이게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X 거나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텍터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바이너리 테스팅 프로블럼이에요. 알겠어요? 바이너리 테스팅 프로블럼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자, 이제 미니맥스 디텍터라는 걸 설계하기로 했는데 그 크라이테리언이 어떻게 되냐면, 자, 미니맥스 디텍터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말 그대로 아그, 민, 근데 맥스도 있어요. 맥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그, 민, 맥스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그, 민, 오브 맥스예요. 근데 이 맥스는 뭐냐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어느 게 크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맥스 한 다음에 컬리 브라켓을 열고 0,1 그럼 답이 뭐예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이렇게 괄호를 또 쳐요. 여러분이 대괄호를 쳐요. 알겠어요? 헷갈리면 대괄호를 치세요. 참고로 이게 parenthesis가 소괄호고 이렇게 컬리 브래킷이 중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을 대괄호라고 하죠. 헷갈리면 대괄호를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맥스 뭐예요? 맥스 오브 컨디셔널 리스크스예요. 이게 컨디셔널 리스크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 거는 세타가 제로일 때, 세타가 제로일 때 어떤 디텍터의 컨디셔널 리스크고, 이거는 세타가 1일 때 같은 델타라는 디텍터의 컨디셔널 리스크예요.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뭘 디자인해서? 디텍터를 디자인해서. 그럼 여러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요? 이걸 딱 써놓고는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디텍터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았어요. 옵티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라이어에서. 참고로 이 디시전 룰, 이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들을 필요로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크라이테리언은 랜덤 파라미터든 아니든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어때요? 벡터 오브저베이션 오늘 빼먹고 안 했네요. 그렇죠? 뭐예요? 디텍션, 랜덤 파라미터 하고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제너럴 베이지안까지 한 다음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더 이상 랜덤 파라미터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넌 랜덤 파라미터 디텍션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크라이테리언을 딱 보니까 확실히 넘어왔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월경을 했어요. 그렇죠? 경계를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컨디셔널 리스크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probability of bit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데이터 통신에서.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비트가 제로일 때 에러 확률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디시전 룰을 항상 B 해시, 그러니까 데이터가 B라고 합시다. B 해시 제로라고 하면 되죠. 그럼 그 에러가 0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B가 1일 때는 항상 에러죠. 거꾸로 반대쪽 conditional probability of error를, 즉 비트가 1일 때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면, 그냥 그것만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B 해시 항상 1이라고 말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또 B가 1일 때는 항상 에러가 제로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conditional probability of error들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바이너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니폼 코스트를 준 거죠. 근데 뭐 제너럴 코스트를 주더라도 두 개의 베이즈, 컨디셔널 베이즈 리스크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은 튀어오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worst case죠. 맥스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코스트가 유니폼 코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헷갈리잖아요. 쉬운 거, 잘하는 거,
물론 여긴 통신 전공 안 하는 제어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기계과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 통신이니까 통신 문제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놈으로 생각해요. bit error detection. 알겠어요? minimize bit error, average bit error. 그러면은 유니폼 코스트 주면 되죠. decision error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probability of bit error, condition 또한 비트가 0일 때. 이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 of bit error, 비트가 1일 때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어느 한쪽만 너무 높으면 비트가 그 비트가 들어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worst case bit error rate죠. 그렇죠? 알겠어요? 0인지 1인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누가 0 또는 1을 보내기로 했는데 prior probability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0을 보낼지 1을 보낼지 전혀 모르는데 확률적으로 모델이 안 돼요. 즉 prior probability를 몰라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뭘 보낼지 모르니까 이것도 너무 크면 안 되고 이것도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텍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버스트한 디텍터예요. 그렇죠? 내가 인바이러먼트는 모르는데 어느 인바이러먼트에 가든 적당한 거예요. 그래도 그 인바이러먼트를 정확히 할 때보다는 잘 못하겠죠. 동작을. 하지만 어디 갖다 놔도 괜찮은 그런 대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생각나죠. 어떻게 돼요? 교육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학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한테 그러죠. 자, 그럼 넌 수학은 잘하니까 공부 시간을 줄이고 영어를 하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내신 1등급을 받아야지 무슨 포항공대 뭐 지원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냥 모든 면에서 다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걔가 정말 수학에 재능이 있으면 좀 물론 다른 것도 전인교육이니까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수학 시간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하여튼 이거 보면 참 비극이 많이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알겠어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어느 정도는 잘하는 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그래야 욕을 안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한편은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야구 선수도 있잖아요. 주말 리그제 하거든요. 고등학교.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야구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못 돼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잖아요. 근데 일종의 1군에 잘 못 가요. 1군에 가도 수명이 대부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야구 말고는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야구인들이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 거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는 하고 좀 로버스트한 인간들로 만들려는 거죠. 꼭 야구 인생이 아니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아이디어예요. 이제 이해가 확실히 가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있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든 세타가 0이냐 1이냐 하잖아요. 우린 그거 알고 싶은데 세타가 0이든 1이든 프라이어는 모르지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들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잘 작동할 녀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니맥스 크라이테리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쉬운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잘 봐요. 일단 어떻게 보면 요게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이니까 요게 오브젝티브 펑션이죠. 그렇죠? 요게.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 어때요? 이산 최적화 문제가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그렇죠? 제가 최적화 문제는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 랩 학생들한테만 얘기했나요? 아니죠. 처음에 얘기했죠. 이산 최적화가 있고 연속 최적화가 있고 믹스트 문제가 있어요. 믹스트 문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논문 쓰던 얘기를 했죠. 전동기로 설계해야 되는데 그냥 쭉 해가지고 최적화하면 좋은데 어때요? 도선의 굵기가 퀀타이즈가 돼 있어요. 그렇죠? KS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굵기를 못 써요.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왜냐면 믹스트 프로블럼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는 미분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어떤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철판을 어때요? 철판을 잘라가지고 쫙 붙여요. 여러분은 모터가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무슨 주물로 뜨는 것 같지만 얇은 철판을 똑같이 뜬 다음에 이걸 적층한다고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자를 수 있잖아요. 두께만 물론 퀀타이즈 돼 있지만 또 표준에. 근데 문제는 도선은 내가 어느 날 0.7576mm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그러죠. 1m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근데 아니 그러면 0.75mm짜리 있어요. KS 1m 얼마예요? 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겠어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건 이산 최적화예요. 이산 최적화. 근데 또 여기는 어때요? 또 이걸 바탕으로 하면 얘는 또 뭐예요? 일종의 uncountably infinite한 디텍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속 최적화예요. 야, 이 문제 쉽지 않겠구나. 바로 감이 딱 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죠. 그냥 됐어, 나 이거 연구 안 해. 놀랍게도 많은 풀린 문제들은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풀린 문제일지 아닐지. 많은 풀린 문제들은 이렇게 언뜻 봐서 복잡한, 그래서 highly unintuitive한, 그렇죠? 심플 솔루션을 가져요. 놀랍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일종의 이산 최적화에다가 연속 최적화가 네스트되어 있는 아주 지저분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잘 하면은 연속 최적화 문제로 바뀌어요. 어떻게 잘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산 최적화 문제로 바뀌어요. 참고로 이산 최적화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복잡해요. 언제나. 대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찾아요. 여러분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저도 포항대 와서 좋았던 게 이제 한글로 된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이산 최적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결론은 뭐였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한 학기 절반하고는 그냥 숙제를 안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따라왔죠. 뭐예요? 아, 안 풀리는구나. 대부분이. 정말 간단한 애들만 어때요?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고 나머지는 폴리노미얼 타임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놈은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최선을 다했을 때. 어쨌거나 그 얘기는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컴퓨터과 가서 필수 과목인 그 알고리즘즈라는 MIT에서 나오는 허연책 커버책 있죠. 그걸로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상경과에 가서 뭐 이산 최적화 수업을 시팅을 좀 해서 한 절반만 들으면 감이 좀 와요. 근데 그 오기 전에 아마 뭐 서영 계획법,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고 가면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뭐 제가 최적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랬죠. 언제 할지 모르는데 내년은 아닌 게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언뜻 봐서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 놀랄만한 트릭들이 이제 등장해요. 다 지나갈게요. 네.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서 twist라고 돼 있는 부분 찾아볼래요? 트위스트가 뭐예요? 이렇게 꼬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어떤 트위스트냐? 지금 이게 뭐예요? 아까 미니맥스 디텍터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에서 어째요? 안쪽에 있는 이너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아우터 이너 이렇게 나누면은 써볼까요? 다시. 여러분들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죠.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뭐 minimize with respect to x, minimize with respect to y, 뭐 f of x, y, 이 subject to 뭐 y는 delta of x.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subject to x, 뭐 오메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더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사실 뭐 이거는 더블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 또는 뭐 네스티드 이렇게 써도 돼요. 네스티드 미니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근데 어떻게 돼요? 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x를 고정하고, 그렇죠? 물론 컨셉추얼리 x를 고정하고 나면 이제 y의 컨스트레인트 셋이 정해지죠. 그럼 x도 정해지니까 이제는 무엇만의 문제예요? y를 찾는 거죠. 근데 그 y를 찾고 나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찾고 나서 최적화하고 나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어떤 g of x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g of x를 x에 대해서 어때요? constraint set 캐피탈 오메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거는 사실 뭐 좀 나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황당하죠? min, max,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돼 있죠? 복잡해요, 그쵸? 네. 참고로 제가 조금 달라 보이게 썼지만 결국은 뭐예요? 컨디셔널 리스크죠. 컨디셔널 에버리지 코스트니까 컨디셔널 리스크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맥시멈을 미니마이즈하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참고로 여기서 지금 보면 저는 캐피탈 세타를 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썼을 때는 이미 세타가 랜덤 파라메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본래 미니맥스는 랜덤이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 안 하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렇게 안 써요.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오해가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를 소문자로 바꿔요. 다 소문자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 컨디셔닝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 이벤트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콜론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노테이션을 안 쓰고 그냥 캐피탈 또는 로어 케이스 r 그다음에 델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컨디셔닝 싫으니까 이렇게도 써요. 알겠어요? 우리 노트는 이도 저도 아니죠. 제가 좀 잘못 써놔가지고 고쳐야 돼요. 지금 보면 보세요. 여기는 랜덤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컨디셔닝, 그렇죠? 컨디셔닝 바라고 하죠. 뒤에는 이벤트가 오잖아요. 이게 이벤트라고요. 이벤트 that capital theta는 제로라는. 근데 그 얘기는 벌써 capital theta는 랜덤 퀀티티라고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expected value of cost theta hat capital theta hat, capital theta given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처음에 저 위에 페이지에는 또 좀 일관성이 없게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냥 세타라고 썼잖아요. 알겠어요? 왜? 이 문제 자체는 미니맥스 크라이테리언 자체는 추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파라메타가 랜덤 파라메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크라이테리언 자체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의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 세타가 랜덤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노테이션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그래서 요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안쪽에 있는 거를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바깥쪽에 있는 걸 아우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요거를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이 부분을 아우터 옵티미제이션. 뭐 간단하죠? 말 그대로 안쪽에 있는 최적화, 바깥쪽에 있는 최적화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자, 그래서 노트에서 지금 보여주는 부분은 우리의 미니맥스 크라이테리언을 최적화 문제로 봤을 때, 그렇죠? 이때는 더블 맥시마이제이션을 말 못하죠. 왜냐면 하나는 미니, 하나는 맥스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스티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스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만 먼저 보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우리에게 좀 가장 큰 교훈은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면 쪼개서, 그렇죠? 쪼개서 아는 데까지 쪼갠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점점점 다시 붙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미분 적분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게 쪼개라는 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건 뭐예요? 일단은 한번 봐요. 이거는 이산 최적화예요? 연속 최적화예요? 이산이죠? 이건 숫자 두 개 딱 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맥스 뭐 예를 들면 0.5, 0.7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벌써 이거는 이 맥시마이제이션이 어때요? 어떤 파이제로라는 컨티뉴어스 파라메타를 찾는 거잖아요. 이산 최적화 문제를 연속 최적화 문제로 바꿨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 바깥쪽에도 또 연속이니까 이제는 연속하면 이제 좀 희망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트릭이에요. 트위스트예요. 이 문제를 꼬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같아요? 혹시 이해하는 사람? 자, 요건 뭐죠? 요거는 델타를 픽스하고 뭘 하자고요? 파이제로를 바꿀 때죠. 디텍터를 픽스하고, 그러니까 약을 고정해 놓고 다른 나라에 팔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성능이 직선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직선의 양쪽 끝, 파이제로가 0인 거랑 파이제로가 1인 거랑이 각각 뭐였어요? 컨디셔널 리스크들이었잖아요. 직선이 있는데, 알겠어요? 기울기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0이 아니면 어때요? 여기서 맥스는 어때요? 이쪽 끝 아니면 이쪽 끝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아, 이해가 갔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참고로 같으면 어때요? 처음부터 같으면 같아도 성립하죠. 봐요. 맥스 0.7, 0.7 이렇게 됐는데 리스크가 처음부터 0.7, 0.7이면 어때요? 이게 수평한 선이죠. 말 되잖아요. 아, 대단한 트릭이구나. 이야, 정말 형님 할 정도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신념을 가져야 돼요. 빌리프가 있어야 돼요. 로널드 레이건이 그 소위 요즘 말하는 단어로 소통의 제왕. 그래서 미국에서는 The Great Communicator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통이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국민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소통 그러면 잘 모르겠죠. 그냥 사람 만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제가 가진 경험으로 이제 그렇게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위대한 소통자로 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뭘 했나 봤더니 맨날 국민 만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연설을 기차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연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뭐 일을 시작할 때 처음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빌리프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빌리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푸는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알겠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레이건이 그 연설을 할 때 미국 경제가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렘린 이런 약간 스필버가 만든 좀 괴기 영화 비슷하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 사람? 그렘린. 그렇죠. 세대가 다르죠. 거기 보면은 일본 자동차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막 직원을 잃고 이럴 때거든요. 거기서 이게 반일 감정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미국 경제가 개판이었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했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알겠어요? 할 수 있다고 믿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자. 해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은 막막하잖아요. minimize with respect to, minimize over decision rule. 그것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펑션을 디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네스트되어 있는 녀석이 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이벨리에이트해서 나오는 두 개의 이산 최적화 문제잖아요. 완전 한마디로 절망이죠. 언뜻 보면. 야, 이걸로 논문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죠. 이걸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신념을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신념을 안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게 돼요. 사실은 하루만 더 연구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포기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세요. belief, 알겠어요? 그걸 무슨 confidence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belief, 믿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죠? 문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거였죠? 보세요. minimization over delta, maximization of two values죠. 그러니까 maximum value of this set이에요. 엘리멘트가 두 개밖에 없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꿨어요? 이 inner optimization도 연속 최적화, continuous optimization 문제로 쫙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는 prior가 있어요, 없어요? prior probability가 필요 없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좀 갑자기 이상하죠? 잠깐만, prior probability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기 넘어갈 때 어떤 거예요? 문제를 가상의 베이지안 문제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prior probability가 파이 제로일 때. 그렇잖아요. 여기는 prior probability가 없잖아요. prior probability가 파이 제로일 때.
파이 제로라는 값이 이렇게 변할 때 어떤 디텍터 델타의 뭐예요? 베이스 리스크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맥시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랜덤 파라미터 디텍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문제 자체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는 이 문제를 처음 해결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랜덤 파라미터 문제로 이퀴벌런트한 걸로 바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퀴벌런트한 리절트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there always exists surprise예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이게 되네. 알겠어요? 그럼 보통 이제 뭐 우리 논문 쓰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논문 써야 졸업을 하니까 쉽게 억셉트가 돼요.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알겠어요? 뭐랑 뭐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사실 똑같아.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그래? 억셉트. 알겠어요? 논문이 제목이 뭐 쫙 있는데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인투이티블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아주 어렵게 증명해. 그럼 그래 수고했어 니 똥 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긴가민가 해요. 이걸까 저걸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풀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랑 잘 알려진 어떤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같은 문제다 사실은. 이런 걸 딱 보인 다음에 쫙 풀면은 간단한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훌륭하다. 하산하거라. 그렇죠?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번지에서 하산하는 거죠. 그렇죠? 어딘지 알죠? 그렇죠? 산 31번지가 바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미니맥스 문제를 저는 참 좋아해요. 제가 여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제 논문 쓸 때도. 알겠어요? 이거 그럴듯한데?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블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 그러면은 항상 옛날에 미니맥스 할 때 감동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요. 혹시 또 이런 트릭이 존재하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쓴 논문들이 한 2편 돼요. 항상 뭐예요? 내용에 그런 말을 쓰죠. 넌 트리비얼 리절트를 얻었다고 제가 막 써요. 자화자찬.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트리비얼 안 하거든요. 언뜻 보면. 이거랑 저랑 같아? 흥미로운데? 억셉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까지는 바꿨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상의 베이지안 문제로 바꿨어요. 알겠어요? 베이지안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퍼포먼스 매트릭이 에버리지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리스크 아니에요? 베이스 리스크. 봐요. 어떤 약이 있어요. 델타란 약 성분이 있는데 얘를 어때요? 여러 다른 환경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예요.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파이0가 1일 때 어때요? 파이0가 0.7일 때 어때요? 2개의 컨디셔널 리스크가 있죠? 그거를 0.7과 0.3으로 에버리지하고 뭐 이런 거죠. 얘는 직선이잖아요, 항상. 맞아요? 이해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각각의 델타에 대해서 이걸 찾는 건 이거랑 똑같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양만 바꾼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죠? 이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맥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 놓고나 여러분이 인생에서 단 한 번 미니맥스 디텍터를 유도할 텐데 그때 교훈을 못 얻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혹시 누구 아이디어 있어요? 이미 보고 있죠? 밑에 어떻게 하는지. 노트에서 노트 보지 말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네스티드인데 봐요. 네스티드인데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제가 줬던 스탠다드 네스티드 더블 미니마이제이션은 요 이너 옵티마이제이션의 컨스트레인트 셋이 요 아우터 옵티마이제이션의 파라미터에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저렇게 이너에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미니맥스 지금 거기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0에서 1 사이지만 그것이 바깥에 있는 디텍터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아우터도 마찬가지고. 딱 드는 생각이 이거 만약 바꿔서 풀면 어떻게 되지? 순서를.
그러니까 이너를 아우터로 보내고 아우터를 이너로 보내고. 물론 오브젝티브 펑션은 두고 이 부분만 딱 가위로 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맥스랑 파이 제로가 따라다녀요. 제 말은 민과 맥스 글자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좀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엄청나게 헷갈렸어요. 헷갈릴 때는 어때요? 간단한 문제로 바꿔서 기억하죠. 네. 막 복잡하게 써놓고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심플리파이에서 딱 핵심만 기억하면 되지. 미니맥스죠.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펑션 f가 있는데 x와 y의 함수예요. 그런데 뭐 y는 예를 들어서 0에서 1, 다 0에서 1이라고 할까요? y 값도 0에서 1, x 값도 0에서 1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풀죠? 근데 이것도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컨티뉴어스로 안 하고 디스크리트로 바꾸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예를 들면 x도 0에서 1이고 0, 1이고 y도 0,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x, y 그리고 4점에서 밖에는 캔디짓이 없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뭘 하자는 거예요? x를 0으로 고정하고, 그렇죠? 바깥에 걸 하나 고정하는 거예요. 자, x를 0으로 고정했어요. 그러면 f of 0y를 바꿔가면서 어느 쪽이 더 큰 값을 내냐죠? 지금 함수는 어때요? 이쪽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샘플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4점에서. 그럼 결국은 요 라인 상에서 어느 놈이 제일 크냐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중에서 어느 게 크냐 물어보는 거죠. x를 0으로 고정하면. y를 0으로 고정하면 어느 게 더 크냐죠. 그래서 여기서 큰 놈, 그렇죠? 여기서 또 큰 놈을 고른 다음에 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표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대표 선수가. 그래 놓고는 어때요? 처음에는 야 A반 키 큰 애 제일 키 큰 애 나와. 알겠어요? 어이 B반 제일 키 큰 애 나와. 그러니까 불러놓고 뭐야? 누가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작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랑 한번 봐요. 이제 얘를 바꿔요. 주의할 건 뭐라고요? 저걸 그대로 오려서 바꿔야 돼요. 다시 강조할게요. 이 부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민맥스라는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maximization over y라는 사실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minimization over x라는 것도 안 바꾸는 거예요. 다만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예요? 순서를 보통 때는 못 바꿔요. 컨스트레인트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스트레인트들이 어때요? 이너, 아우터가 어때요? 영향을 서로 안 주기 때문에 바꾸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바꾼 문제 자체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바꾸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말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아까는 뭐예요? 제가 지금 비율을 저는 굉장히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여러분이 초등학교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A반이랑 B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처음에 반대표 그러는 거예요. 야, 각자 반에서 제일 키 큰 놈 나와가지고, 그쵸? 한 명씩 뽑아. 왜? 일단 뽑아봐. 그래서 뽑았어요. 작은 쪽 반이 이긴 걸로 하자고.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걔의 키를 잘 기억해놔요, 여러분이. 키 큰 애, 가장 큰 애 둘이를 뽑아놓고는 키 작은 애 거를 뽑았어요. 그거랑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다르게 해보자. 너희 반에서 키 제일 작은 놈, 알겠어요? 뽑아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어느 놈이 큰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할 수 있을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y를 픽스하죠. 그래서 요렇게 잘라가지고 작은 놈을 찾고, 그쵸? 요렇게 해서 작은 놈을 찾죠. 맞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보면 한 반이 있는데 한 반으로 할까요? 두 반이라고 합시다. 두 반. 알겠어요? 두 반이 있는데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죠. 맞아요? 네.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X는 어떻게 보면 남자냐 여자냐라고 합시다. 예, 남자냐 여자냐. 알겠어요? Y는 A반이냐 B반이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단 남자라고 고정하고, 그렇죠? A반 B반 해서 제일 큰 놈을 뽑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직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세요. 어떻게 적당히 쪼갠 다음에 집합이 있는데 파티셔닝을 한 다음에, 그렇죠? 키가 얘들이 난장이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이 요만한 광줄이에 조그만 난장이들이 있는데 적당히 선을 바꿔요. 그런 다음에 야, 각각의 집합에서 제일 큰 놈들 나와!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딱 뽑아서 키를 적어놔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나눠요. 이번엔 다르게. 그냥 아까랑 뭐 체계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르게 나눠요. 여기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가로 세로는 또 적당히 나눠요. 그다음 반에서 제일 큰 놈들 나와.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키가 제일 작은 놈으로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거꾸로죠. 그렇죠? 말을 거꾸로 했어요. 제일 작은 놈들 나와 한 다음에 제일 큰 놈들 했어요. 그랬을 때 처음 방식으로 했을 때의 녀석의 키와 뽑혀나온 난장이의 키와 두 번째 방식으로 했을 때 뽑혀나온 난장이의 키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언제나 이놈이 커요. 같을 수도 있어요. 난장이들 키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뽑든지 같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엽기적인 게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못 믿겠으면 증명해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 0, 1, 0, 1 이렇게 이산으로 돼 있든 인터벌이든 오메가 Y, 오메가 X든 상관없어요. 다 돼요. 알겠어요? 주의할 건 뭐예요? X를 고정했을 때 컨스트레인트랑 X를 다른 값으로 고정해서 컨스트레인트가 막 달라지고 이러면 이거 좀 곤란해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바꿔서 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자체가. 어쨌거나 여기서 그래서 쫙 이렇게 트릭을 써요. 자, 어떻게 썼습니까? 여기를 오려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오려서 옮긴 다음에 아까 난장이들 얘기하듯이 딱 부등식으로 바꿨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발견을 했죠. 20세기 초반에, 지난 세기. 아인슈타인 발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위대한 발견이 뭐죠? 이 세상을 바꾼? 상준씨? 아이, 잘 모르는 게 어딨어요. 이게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의 차이예요.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다 그래요. 미국 학생들은 막 떠들어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막 이렇게. 한국 학생들도 똑같이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없으면 모르겠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아인슈타인 이래로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 과학적인 업적, 물리학에서 뭐예요? 수업도 들었어요. 심지어 학부 다닐 때 일부 학생들은. 양자역학에서 웨이브 펑션이죠. 예?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알겠어요? 그런데 양자역학도 물론 웨이브 펑션 자체는 뭐예요? 어떤 컴플렉스 펑션이 나오는데 그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했더니 뭐예요? 그게 타임 베링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그렇죠? 어떤 파티클이 존재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일종의 컨시퀀스가 뭐예요? 누구의 uncertainty principle? 누구예요? 누구? 응?
하이젠베르그? 맞아요? 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랑 이 하이젠베르그의 뭐예요? 델타 X, 델타 V가 뭐 이상이다 였어요? 네.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딱 보면 눈에 보이는데. 상준씨, 명예회복의 기회. 수업. 네. 뭐예요? 하나는 등호고, 나머지 하나는 부등호죠.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등호의 시대는 끝났다. 알겠어요? 부등호의 시대가 왔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부등호의 시대가 왔다. 실제로 셰넌이 채널 커패서티를 증명하죠. 우리는 어때요? C는 가우시안일 때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SNR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 돼 있죠. R은 less than or equal to 2분의 1 로그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가 어퍼 바운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퀄러티의 시대로부터 이니퀄러티 시대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걸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평등의 시대에서 불평등의 시대로 오히려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점점 평등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예.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알겠어요? 부등호를 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좀 이상하죠? 내가 이거를 최적화하고 싶은데 이게 항상 이렇게 해서 최적화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로어 바운드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컨디셔널 빗 에러 레이트의 워스트 케이스를 미니마이즈 해봐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그젬플을 생각해요. 미니마이즈 해봐야 어떤 에러 레이트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디텍터가, 그렇죠? 어떤 디텍터의 이 민맥스 퍼포먼스가 만약 이 로어 바운드랑 같으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걔가 옵티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예를 들면 5라는 값보다 작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쓰면 5인데? 이거 쓰면 5야. 그럼 걔가 옵티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트릭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냥 눈물이 흐르죠. 감동의 눈물이 그렇죠. 막 감동의 파도가 넘실넘실 막 넘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유도 과정이에요. 그렇죠? 자체는 어때요? 결과 자체는 굉장히 트리비얼해요. 나중에 보고 나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투이티브해요. 근데 그걸 프루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것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키벌런트한 완전히 딴 동네 놈을 데리고 왔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12개 브랜치로 쪼개서 얘들은 다른 동네에 사는 애들이에요. 얘는 랜덤 파라미터 동네에 사는 애고 얘는 랜덤 파라미터 동네에 살 수도 있지만 근본 태생이 뭐예요? 넌 랜덤 파라미터 태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문제를 랜덤 파라미터 문제의 어떤 놈으로 딱 바꿔치기 한 다음에 순서를 딱 바꿔서 로어 바운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걸 어치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디텍터로. 그럼 걔가 미니맥스 디텍터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끌었는데 계획에는 본래 미니맥스가 1시간 만에 끝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1시간 만에 끝난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서플리멘터리 노트가 그냥 거의 매년 붙죠. 보충 수업을 제가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했어요. 2시간 오늘 했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더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